차라리 백선엽 장군을 다부동 전적기념관 영내에 모셔라. 다부동 전적기념관 영내에는 259위의 백장군의 부하들이 합장되어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지낸 제독으로 7월 11일 백선엽 장군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바 있습니다. 그는 방명록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미국을 대표하여 한국 최초의 사성장군, 지도자, 애국자, 용사, 정치가인 백선엽 장군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백 장군님은 현대적인 한미 동맹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미국 해리 해리스 대사. 그리고 해리 해리스 대사는 조문하는 자리에서 유족을 만나 지난 2018년 11월 21일 백선엽 장군의 생일날에 백선엽 장군 앞에서 해리 해리스 대사가 무릎을 꿇고 예를 대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해주며 항상 가지고 다니는 사진이라고 소개한 뒤 백 장군이 떠나 상심이 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7월 11일 트위터에 올린 해리 해리스 미 대사의 글에서는 한국 최초 사성장군에 올랐던 백선엽 장군의 지난밤 별세 소식에 마음이 아픕니다. 지도자이며 애국자이며 용사이며 정치가였던 백 장군은 현대 한미 동맹 구축을 주도했으며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백 장군님이 벌써 그립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조선 김지수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유엔군 사령부는 트위터를 통해 슬프게도 백선엽 장군에게 작별을 고한다며 추모했고 주한미군도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백선엽 장군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SNS에 올렸고 특히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백선엽 장군은 6.25 때 복무한 한국군 최초 사성 장군이라며 영웅이자 국가의 보물이라고 애도했으며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월터 샤프 미 예비역 대장도 백선엽 장군은 한국과 미국 역사 속 거인이라고 회고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 NSC가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는 한국이 1950년대에 공산주의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전선에서 모든 것을 바친 백선엽과 다른 영웅들 덕분에 오늘날 번영한 민주공화국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99세 백 장군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유업에 경의를 표합니다. 백선엽 장군은 6.25 동란이 일어나 낙동강까지 인민군에 밀려 우리나라가 백척간두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앞장서겠다, 후퇴하면 나를 쏴라! 도망하는 부하들을 향해 배수진을 치며 총알이 빗발치는 다부동 전투에서 선봉장으로 적을 격퇴함으로 다부동 바로 아래에 있는 대구를 사수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을 처음 탈환하게 됩니다. 6.25 전쟁 중에 1사단장, 2군 단장을 역임했던 백 장군은 1953년 33세의 나이로 6.25 전쟁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대장 자리에 오르고 1957년에는 육군 참모총장을 맡게 됩니다. 이후 백 장군은 현대적 한미동맹의 발판을 마련하며 국군의 현대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1960년 대장으로 예편한 후 군을 떠난 후에도 중국 대사,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대사, 카나다 대사 등을 역임하며 외국의 전적지를 답사하는 등 군사적인 헌신을 하는 데 일생을 보냈으며 교통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하였습니다. 백 장군은 미군들 사이에서도 전쟁 영웅으로 불리우며 6.25 전쟁의 이순신이라고도 칭송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백선엽 장군이 1943년 만주 군관학교를 나와 조선인 독립군 토벌대였던 간도 특설대에서 2년 정도 근무한 것을 두고 친일 논란이 일어나자 백선엽 장군 본인은 당시 중공군과 싸웠고
독립군은 구경도 못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2009년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오는 15일 대전 현충원 제2장군 묘역에 안장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가 13일 백 장군의 국립대전 현충원 안장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법에 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독립운동가 단체는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도 하며, 심지어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게 믿기 힘든 의전이 제공되고 있다. 백 씨는 일제 만주군 간도 특설대에서 중위로 복무하며 일제 침략전장에 자발적으로 부역했다. 백 씨가 갈 곳은 현충원이 아니라 야습군이 신사라고까지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다주택 보유자 부동산 자산을 76억 4,700만 원으로 신고한 김대중의 아들 더블당 비례 김홍걸은 친일파 파묘법을 발의하므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대전 현충원 제2장군 묘역에 안장 예정인 백선엽 장군도 이장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니 차라리 다부동 격전지의 백선엽 장군의 유해를 모시자는 자주 섞인 대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모시고 정권이 바뀌면 떳떳하게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모시자는 것입니다. 예정된 대전 현충원 장군 묘역은 6.25 전쟁 중에 같이 싸운 부하들이 묻힌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침 백선엽 장군 측이 개인적으로 묘역 조성을 위해 259위의 장군의 부하들이 합동으로 묻혀있는 다부동 전적기념관 바로 옆에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전 현충원보다는 다부동 전적기념관이 훨씬 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칠곡군 재양군인회 박기홍 이사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네, 시작했습니다. 예, 백선엽 장군님의 살아서 생전에 친일파라고 몰아가지고 그 장군님께서 땅을 확보해 놓은 곳이 요 곡에 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이곳에 부하들과 묻히겠다고, 부하들과 함께 하겠다고, 죽어서 함께 하겠다고 틀을 개인이 사놓은 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충원으로 모신다고 하니까 저는 현충원도 반대고 외관 다부동 여 259구에 부하들의 뼈를 합장해 놓은 바로 뒤에가 산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하들과 함께 묻히고 싶다고 하셨는데 칠곡군에서는 제가 그때 알기로는 여기가 너무 좁다, 협소하다. 그래서 요쪽 건너 바로 유학산 산 밑에 너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요리 옮기면서 장군님을 모셔야 된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6.25 구국 이제는 연명하셨지만은 정말 이리 모셔야 되지 않나.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손으로서 저는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지금 대전 현충원에 지금 모시기로 이렇게 정부에서 입장을 밝힌 모양인데, 거기는 부하들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그 예전에 그 백선엽 장군님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예. 6.25 전사자 영령들을 모시기로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지금의 그 동작동 현충원 그 부지를 물색하셨다고 하잖아요. 예, 동작동을 지정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6.25 전사자들의 영령을 모신 아주 그 숭고한 지역인데, 그 지역에, 그 묘역에 우리 장군님을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정부가 이제 아주 좌파 정부이기 때문에 백선엽 장군에 대한 아주 그 비판적인 잘못된 그
오해나 그 나쁜 시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다부동 이 지역을 굉장히 그 권장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말씀은 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25 당시에 김대중은 뭐 하셨습니까? 그렇죠. 예, 예.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 예. 사실 일본에 가서 배우지 않았다면, 군을 이끌 기술을 배우지 않았다면 과연 6.25 때 살아남았겠습니까? 상계 사단이 흩어지지 않고 그 상계 사단만 끝까지 뭉쳐서 이 나라 싸웠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발판이 되었고요. 완전히 기억자 아닙니까? 3.28 고지 14번이 점령을 당하였는데 거기에 백선엽 장군님이 미군들은 바로 밑에 요 칠곡군의 요 미군 부대 뒤에 석적읍에 가시면은 42인이 몰살당한 분이 있어요. 미군이 그 포병 부대인데 북한군이 아군복을 입고 와갖고 미군이 우리말을 모르니까 속여가지고 수장을 시켰습니다. 그게 드러났는데 밑에 두 분인가 살아 계시갖고 그분이 정인이 되셨죠. 그래갖고 기념이 칠곡군에서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성지입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 당시 이 지역에서 전투하시다 돌아가신 그 영령들을 이쪽에 지금 200 몇 구를 모셨다고요? 259분, 9분. 저쪽 너머예요? 아니요, 요 지금 이 바로 뒤에 모셔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요 지금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259구의 묘지가 합장으로.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님이 이쪽으로 오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아우, 대단하시죠. 예, 예. 살아생전에 부하들과 함께 하고 싶다 하셨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예. 유학사 3.28고지 네, 네. 14번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군들도 여기서는 우리가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철수하려고 한 걸 우리가 지켜드릴 테니까 제발 포마 사달라. 그분들 다 돌아가셨죠. 몰살당했죠. 속아서. 그런데 백선 장군은 3.28 고지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물론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 내가 물러나면 너희가 나를 쏴라. 나는 절대 물러날 수 없다. 여기서 지켜야 한다. 네. 하면 네. 백선엽 장군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말을 하셨죠.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하나같이 다 흩어졌을 거예요. 14번이나 죽고 요 호국공원에 가보시면은 북한군이 어떻게 싸웠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북한군이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발에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기관총을 떼어놓고 총알이 떨어질 때까지 싸우고 거기서 죽으라고 발을 묶어가 쇠사슬로 묶어놓고 사람은 못 나가도록 그 병사는 북한군이 결국은 총알 다 쏘고 죽었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가 악랄한 곳이었죠. 북한군에게는. 하여튼 당시에 그 백선엽 장군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예. 지금 우리는 김정은 치하에서 살 수밖에 그렇죠. 없었겠죠. 예. 자유대한은 없었다고. 그러니까요. 예. 이 사실들을 우리 젊은 사람들 특히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깊이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이 다부동도 전혀 잘 모릅니다. 이게 너무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너무 그런 거 같는데. 그러니까요. 예. 저는 국민의 자유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고. 네. 예. 지금 멋지게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그때 김일성이가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예,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와도 경상도까지 어디까지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려와가지고 8월 15일까지 요 남았는 손바닥만큼 남았는 것을 완전 점령해라 지시를 했는데 그것까지도 못하면은 대구만이라도 점령하라 지시를 내리고 갔습니다. 김일성이가. 그런데 백선엽 장군께서 안 계셨다면은 대구가 없어지면은 사실 아시려는 건 저는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미군들은
부산항을 철수 부도로 정해놓고 최후의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군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남한은 끝이 났다. 네네. 그래서 철수하자. 예. 부산항을 마지막 철수 부도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가 점령당하였다면 다 철수했겠죠. 이 유학산이 마지막 보류 전투지로 백성엽 장군님께서 안 지키셨다면 그 부하들이 죽음을 사르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이 자유대한이 있겠는가? 이만큼 발전된 나라에서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국민 여러분, 6.25 당시에 김대중 자제분이 백선엽 장군님을 친일파로 몰았습니다. 그러면은 김대중 씨는 전 대통령님은 6.25 때 뭘 하셨습니까? 그것을 저는 묻고 싶고, 지금 우리의 역사를 바로 가르쳐야 된다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남한의 모든 분들이 지금 왜곡된 역사를 알아서는 아니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